자, 그럼 이어서 수업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파일 좀 보고 설명하고서 이어서 작업할게요. 자, 이름 정의하기 우리 쭉 학습해 봤는데요. 이렇게 그 이름으로 정의하니까 우리가 채우기 기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달러를 정했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할인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28,800원, 25,6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어 여기 그 원래 가격에서 10% 할인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제가 이 가격에 10%는 얼마인가를 넣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리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제가 다시 파일을 불러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할인표에 제가 이렇게 인제 32,000원에 10%는 3,200원 이잖아. 그러면 10% 할인하면 얘는 얼마냐면 32,000원 빼기 3,200원 해서 얼마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좀 잘못 계산돼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거는 는 하고요. 일단 얘에서 이거 빼기 32,000원에서 10% 할인한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0% 할인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괄호 열고 이거 얘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요? 그러면 28,800원이 나오죠. 근데 얘는 아까 이름 정의했을 때 뭐였어요, 이게? 이름이? 요게 지금 여기까지 정가였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해 보자면 정가. 는 먼저 해야겠지? 는 정가. 괄호 열고 정가 빼기죠. 정가. 헷갈리네요. 다시 해 볼게요. 는 정가 빼기 이제 할인율 한 걸 빼야 되니까 괄호 열고 정가 곱하기 할인율. 무슨 말이냐면 정가가 32,000원인데 32,000원 빼기 3,200원을 빼줘야지. 그래야지만 값이 나오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28,800원 나오죠?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는 하고요. 자, 여기 이 20%는 3,200원에 20%는 6,400원이에요. 그러면 32,000원에 6,400원을 빼줘야 되잖아. 고거 계산하는 게 정가에서 빼기 괄호 열고 정가 곱하기 할인율 한 거. 이게 인제 6,400원이야. 그래서 32,000원 요 부분에서 요만큼이 6,400원이니까 32,000원에서 6,400원을 빼줘라 이 말이에요. 자, 됐죠? 나머지는 요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우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요렇게 밑으로 채워주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선택해서 따닥 하면 되겠죠. 그럼 쭉 채워지겠지.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가격에서 10% 할인하면 28,800원이고 20% 할인하면 25,600원이고 30% 할인하면 22,4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뭔가 어떤 큰 뭐 옷가게나 뭐 이런 데서 세일하잖아요. 그럼 10% 할인되면 얼마인지 딱딱딱 이런 식으로 엑셀표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제 계산기에다 넣어 놓고 이제 뭐 10%면 띡 할인율만 찍으면 바로바로 얼마인지가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다시 또 강의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이름을 정의해서 그것을 계산에 이용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쭉 살펴봤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 놨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제 계산하는 것까지 쭉, 여기는 인제 달러를 이용해서 계산한 걸 해 봤는데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달러를 계산했으면 달러 곱빼기
달러 곱하기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관리하기 살펴볼 건데 요거 하기 전에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맨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 먼저 풀고 갈게요. 왜냐면 이 데이터 관리하기에서부터는 데이터라는 탭에서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연습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연습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 보면 1번, 2번, 또 3번, 4번, 5번, 6번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함수를 이용해서 천천히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쭉, 이거 7번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저번, 아까 했던 거,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이 6만 이상인 해인 정책,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맨 끝에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미 숫자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한 번 더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뭐 계산해가지고 답을 쓰면 안 돼요. 직접 여기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0점 처리가 되고요. 우리는 여기 원하는 함수들이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회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할 거예요. 자, 코드의 세 번째 값. 코드가 어디 있어? 여기 보면요. 코드가 EW150, 뭐 ER, 뭐 BR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세 번째 값이라고 한다면 EW150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EW 15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거 세 번째는 요거예요. 자, 여기가 1이면 회원이고요. 그 외에는 비회원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함수를 이용할 거냐면 if 함수와 mid 함수 두 개를 이용해요. 아, 어렵네요. 자, 뭐냐면요. mid 함수를 이용해서요. 지금 요거 1인지 2인지를 추출하는 거야, 먼저. 그래서 EW150에서 요거 추출하려면 mid 함수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일단 지우고요. 제가 너무 낙서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자, EW150이라는 거에서 요 세 번째 값을 뽑아내려면 미드 함수를 사용할 때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지금 요거 EW150이 어느 셀에 있냐면 요게 B5번 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B5번 셀에 있는 걸 추출할 건데 그 중에서 몇 번째, 이거 얘는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거냐면 한 개 가져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B5, 3, 1 미드 함수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에 한 개만 가져올 거니까 1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1이 1과 같냐? 물어봐야 되겠지? 이게 여기 이 1이 1과 같니? 그러면 요거 이제 if 함수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if 함수에 첫 번째는 조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게 참일 때는 회원이라고 쓰고 거짓일 때는 비회원이라고 써. 회원이라고 써.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함수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다 구할 거예요. 이 회원 구분 여기다 구할 건데 여기에 있는 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구할 거예요. 자, 먼저 if와 mid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먼저 mid 함수를 먼저 써볼까요? mid 함수 삽입 눌러서요. mid mid mid도 아까 사용했으니까 mid. 자, mid 함수 어떤 거?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세 번째 거 가져올 거고 한 개만 가져올래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1 가져와졌죠.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그럼 미드 함수 사용했다니까 1 아니면 2 이렇게 가져와줬잖아요. 그쵸? 이거 됐어요. 근데 이게 원하는 값이 이게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온 게 1이냐? 1이면 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비회원이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제가 일단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자, 요거 FX 눌러가지고요. 미드가 아니고 아니 이거 지워야지. if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식에서 함수 삽입 들어가서 if 들어가서 자 여기에다가 그 함수를 쓸 거야. 아까 내가 복사했던 mid. 자, 이 값이 뭐랑 같으냐? 1이랑 같으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보이세요? 제가 이만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mid 해서 요 mid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 작업했던 이게 1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if 안에 mid 함수가 또 들어가는 거야. 같으면 뭐라고 하라고? 회원. 다르면 비회원이라고 쓰면 돼요. 비회원. 자, 확인할게요. 자, 잘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if 함수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mi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1이면 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이냐. 이걸 구하려면 먼저 if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돼요. 자, if 함수 들어가서요. 이제는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mid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mid 함수를 딱 써요. mid. 바로 열고 닫고를 먼저 해요. 그러면 요 함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mid라고 썼어도 아무것도 뭔가가 없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mid 있잖아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mid로 바뀌어요. 함수가. 아까 if였는데 어떻게 mid로 바뀌었지? 내가 여기다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식 입력줄 요 부분에요. mid를 마우스로 클릭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텍스트는 요거고요. 몇 글자? 세 번째 글자. 몇 개 가져올 거라고? 한 개. 가져왔는데, 그럼 여기서 확인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함수를 2개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 누르면 그냥 끝나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함수는 끝났고요. 다시 앞에 있는 if 함수로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if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if로 돌아왔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게 있지. mid 함수에 이렇게 추출한 이 값이 같으냐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랬죠. mid 함수, left, right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는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가 1이랑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또 외국인이라서 좀 제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잘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회원이라고 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구했던 코드의 세 번째 값, 그 값이 1이냐 이게 조건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예, 조건에 참이면 회원이라고 쓰고 거짓이면 비회원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if, mid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대로 쓴 거고요. mid 요만큼이 참이냐 1이냐 그러면 뭐라고 쓰라고? 회원.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네, 그래서 회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채우기는 눌러 여기까지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 비회원을 다 잘 썼고요. 자, 그 다음 순위. 순위는 쉽지? 우리 아까 해봤으니까요. 순위는 쉬워요. 순위는 조건이 뭔지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요 부분, 요거 회원 구분이 1번이 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 지금 문제 중에서 요거 잘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순위는요. 리뷰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랭크 EQ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위를 붙일 때는 and를 이용해서 위를 붙이래. 자, 요것도 조금 and라는 거 처음 배워봤는데 요거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순위를 구해야 돼요. 자, 순위는요. 보면은요. 여기 리뷰가 있잖아요. 리뷰 346 얘가 제일 1등이겠네. 그 다음에 얘는 2등, 얘는 3등. 이 순위예요. 그러니까 리뷰가 많은 게 1등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랭크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는데 rank.eq라는 함수를 이용하래요. 어차피 같은 함수인데요. 그냥 그 함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rank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랭크 바로 밑에 E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할 건데 이건 뭐냐면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의 순위를 구합니다.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둘 이상의 값의 순위가 같으면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둘 이상의 순위가 같다 그러면은 높은 순위가 반환됩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EQ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으면 똑같은 순위를 써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EQ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를 넣어요?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거, 지금 어디냐면 요거 첫 번째 거, 이 EW150의 요 리뷰수, 요거를 이용해서 얘가 이 전체 목록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F5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목록 전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자, 이것도 이름으로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리뷰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하면 안 돼. 이름으로 정의하세요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와 있으면 이름으로 정의해 주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F4를 눌러서 절대값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변하지 않고 항상 요 목록이 그대로 이 첫 번째 거 구할 때도 두 번째 거 구할 때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니까 0 해주시면 되죠. 확인. 그러네요. 1등이네요. 자, 두 번째 거, 10 이거 갈게요. 지금 얘는 리뷰수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꼴등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1등이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1등, 2등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 아까 방금 사용했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 함수 선택에 첫 번째로 나와 있어.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자, 넘버는 이거 10. 요거를 구할 거고요. 레퍼런스는 여기 346부터 150까지 이거 목록 전체에서 F6번 10은 몇 등이냐 이거 구할 거니까 여기에서 F4키 눌러서 절대값. 그리고 내림차순 그러니까 높은 값이 1등이고 낮은 값은 꼴등이다. 그걸로 구할 거니까 0 이렇게 해주면 되고 확인 해주시면 얘는 8등이네요. 나머지는 채우기 엔드를 제가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 8, 7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같은 숫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1부터 2, 3, 4 다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잘 되었죠? 이렇게 순위도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즈 컬러 개수라는 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3번 볼게요. 자, 여기 3번 다른 거 지우고 제가 3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풀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를 풀는지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로즈 컬러 개수는요. 정의된 이름, 컬러. 자, 이름을 정의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이름 정의했어요. 컬러라는 이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컬러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거든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구하래. 근데 로즈 컬러의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컬러 중에서요. 로즈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거든. 딱 봐도 4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가 4.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로즈 컬러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count if 해봤던 거 기억나요? if는 if인데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거에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if예요. 그래서 조건이 로즈야. 로즈라는 거에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여기 클릭하고요. 자, count if라는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돼.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모르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이미 어떤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count if도 아까 우리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함수 선택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count if가 있습니다. 있고요. 자, 범위는 우리가 아까 컬러라는 거 이렇게 지정해 줬잖아.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알아서 이렇게 이름 정의한 내용 컬러라고 나와요. 우리가 범위만 이렇게 이름 정의한 거 해도 이미 지난 시간에요. 우리 요거 이름 정의해놨거든요. 그래서 컬러라고 저절로 내가 마우스 블럭 지정하면 나옵니다. 이 부분, 이 컬러 이만큼 중에서 로즈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개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컬러 중에서 로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로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냥 얘를 그냥 클릭해주면 돼. 여기다 직접 로즈가 뭐냐 이렇게 로즈 이렇게 한글로 여러분이 따옴표 치고 써줘도 되는데요. 로즈라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로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그럼 얘를 그냥 콕 찍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로즈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세워져요. 몇 개라고 써 있나요? 4개라고 여기 이미 4개라고 나와 있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4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요거 했었네. 이거 순위 여기에 보면은 끝에 몇 위라고 위를 붙이라고 했는데 요거 안 했네요. 위 붙여줄게요. 자, 여기는 뭐 4개인데 4개라고 개를 붙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 순위에는 뒤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 했던 홈탭에 가가지고 뭔가 여기 들어가서 그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요. 기타 표시 형식에 가서 이렇게 내용에다 사용자 지정에다가 만약에 얘가 숫자면은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숫자야. 얘는 텍스트 함수가 아니고요. 랭크 함수는 숫자 함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위를 붙이면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고 한 게 아니야.
아니고요. AND라는 연산자가 있거든요. 연산자가 어디 있냐면요. 키보드에 보면 7번 위에 있어. 7번 위에.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위라고 붙이는 거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랭크 지금 이렇게 수식 나와 있죠. 수식 입력줄에 가서요. AND라는 거 요 연산자를 여기다 표시하고 거기다가 위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그 함수 뒤에다가 뭔가 내가 더 붙이고 싶을 때 이렇게 AND라는 연산자를 쓰고 뒤에다가 쓰고 싶은 글자를 따옴표 안에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뒤에 붙어요. 나머지는 채우기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뒤에 위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뒤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글자 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골뱅이라든지 표준에다가 뒤에 글씨 붙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AND라는 그런 연산자 뒤에다가도 이렇게 글씨를 붙일 수 있고요. 글자를 붙이려면 꼭 앞뒤로 따옴표를 입력해서 붙여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D라는 연산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연산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텍스트 연결 연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붙여주면 얼마든지 뒤에다가도 여러 가지 말들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요거 했고요. 그다음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 평균 구할 건데요. 요거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우리 이때까지 배웠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하래. 평균을 할 건데요.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라운드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유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아, 잘 되고 있네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라 어려우니까 일단은 요거는 조금 라운드 함수도 배워야 되니까 일단 라운드 함수 먼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함수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 지금 5번부터 최대 판매 가격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최대 판매 가격은 너무 쉬워요. 판매 가격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최대 가격 얼마예요? 98,000원 이거잖아. 그럼 얘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ax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니까 수식 들어가서요. 함수 자동합계로 해도 되지.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들어가면 되고요. 최대값이 어디야? 판매 가격 이만큼만 선택하면 돼요.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최대 판매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엔터 해주시면 98,000원 나왔죠.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구할 건데요. 자, 요거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리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VLOOKUP 함수 아까 배웠는데 그새 또 살짝 잊어버렸죠. VLOOKUP 함수를 여러분이 살짝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VLOOKUP 함수 다시 요거 6번 하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리뷰를 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래는 Vlookup 하려면 오른쪽에 뭔가 그 표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에서 내가 뭐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건데 자, H14셀은요, 여기에요. 미니 하트. 자, 미니 하트가 뭐냐면요. 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있네요. 미니 하트. 자, 이거 크리스탈 드롭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크리스탈 드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상품명을 보고요. 상품명에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내가 크리스탈 드롭을 선택했다. 이걸 딱 선택했다. 그럼 여기에 리뷰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면 크리스탈 드롭을 선택했을 때 리뷰는 346개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VLOOKUP으로 구하래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트위스트를 선택을 하면 트위스트의 리뷰는 10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리뷰는 10개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동으로 한번 할 수 있게 VLOOKUP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를 이제 일단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VLOOKUP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 누르시면요. VLOOKUP이 보여요. 위에서 한 6번째, 7번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찾으려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요 값.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찾을 거야.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트위스트는 10개라는 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H14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 있는데요. 요거가 중요하지. 자, 테이블은 일단 옆에, 아까 우리가 할 땐 옆에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있지 않아서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골라야 되냐면 지금 크리스탈 드롭 요 부분 여기에서 이만큼 지금 리뷰를 포함해서 이만큼 해도 돼요. 이만큼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자, 이 네모난 상자가 시작하는 게요. 지금 여기 H14셀에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뷰가 포함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리뷰까지만 해도 되고, 더 이렇게 더 많이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그 상자를 지금 내가 이 상자 중에서 이 크리스탈 드롭이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리뷰를 찾을 거는 리뷰는 네 번째 있잖아. 그럼 4 쓰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상자를 절대값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이 부분을 절대 표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자 중에서 내가 이 값에 해당하는 것에 네 번째 열에 있는 리뷰 값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써주면 돼요. 확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요, 크리스탈 드롭을 선택하면 리뷰가 34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선택하면 10개가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상자, 이 중에서, 이렇게 선택한 중에서, 크리스탈 드롭이 첫 번째고, 지금 내가 찾으려는 이 값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가 찾으려는 값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H14세는 원래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자꾸 바뀌잖아. 얘를 선택하잖아. 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크리스탈 리뷰에 해당하는 것만 쭉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이걸 얘를 선택하면 심플 투 라인을 선택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요거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얘를 자동으로 여기다 보여주는 거. 너무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거라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 엑셀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많이 사용해요. 이거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반올림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 반올림이 뭔지 아세요? 반올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485라는 게 여기 있고요. 456, 442, 3, 400, 700, 92, 뭐, 800, 4, 이렇게 숫자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반올림을 할 거예요. 반올림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단위로 반올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456에서 50을 보고요. 이 50단위가 지금 반올림이 되면 이게 460이 될 거야. 460. 이렇게 10단위로 딱 떨어뜨려. 얘는 몇이 되냐면 440. 아이고. 그 다음에 얘는 800. 그 다음에 얘는 800. 자, 10의 자리에서 볼 건데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데, 여기 뒤에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이면, 9가, 이건 790이구나. 790. 1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이면 반올림이 돼서 10의 자리가 증가되고요. 1의 자리 숫자가 5 이하이면, 이제 이렇게 반올림이 되어서 반내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만 456에서 이 6만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80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807로 바꿔볼게. 807. 만약에 807이라면 여기에 그 810이 되겠지. 왜냐면 요 1의 자리 숫자가 지금 7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은 요 10의 자리 숫자 0이 1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반올림이거든요. 10단위 반올림. 자, 그럼 이거를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 하는 거를. 자, 일단 여기는 함수.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삽입. 자, 라운드 함수인데요. 넘버는 요거. 요 456을 사용할 건데, 자, 10의 자리를 반올림하면 그 10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나요? 한 개 있죠. 그럼 1. 10의 자리는 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거고요. 소수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10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하나죠. 그럼 마이너스 1. 만약에 100의 자리로 반올림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저는 10의 달이 반올림 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는 거라서 소수점 이상이 되는 거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10의 달이는 10 하면은 0이 하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만약에 100의 다리를 반올림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456을 반올림, 10의 다리로 반올림했더니 460.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요거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죠?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반올림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라운드라는 함수인데요. 이 라운드라는 함수는 소수점이야. 소수점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소수점 반올림. 함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34 이런 것들 있잖아요. 11.88 뭐 6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숫자들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인데, 우리가 소수 자리만 반올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도 올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올림.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옵션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다 10단위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반올림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국영수 뭐가 있나요? 뭐 할 게 없네. 자, 제가 임의로 그럼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자, 요거 이제 다 지우고 싹 지우고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다가 뭐랄까 인구수 같은 걸로 해볼게. 1, 2, 3, 4, 5, 6.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수를 썼어요. 그 100의 자리 반올림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00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키워. 자, 100짜리, 100단위로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아니, 수식에서 라운드 함수 최근에 사용했으니까 라운드 하시고요. 100에 달이면 공이 2개지? 그러면은 보세요. 숫자는 얘를 선택할 건데 공이 2개니까 마이너스하고 공 2개, 2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면 보기에 나와 있지. 공이 2개가 이렇게 딱 생성이 됐고요. 100의 다리에서 반응해 준 거예요. 자, 한번 보자면 지금 100의 다리가 500 단위고요. 10의 다리를 보니까 6이지. 그러면 5보다, 그러니까 5보다 넘어갔으니까 반올림이 돼서 600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두 번째 거 볼게요. 지금 678이라고 했지. 그럼 70이 뭐야? 70이 5보다 크죠? 그럼 반올림 돼서 얘는 700이 될 거예요. 700. 떨어졌고요. 그럼 세 번째 256이야. 이것도 250자가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것도 300이 될 것 같아요. 300 맞네요. 자, 이것도 768이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800이 되겠다. 800. 자, 여기 요거는 342. 40이 50보다 작지. 그럼 이거는 300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254니까 이거는 300 되겠고 이거는 878. 이것도 9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10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할지 말지는 10의 자리가 5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로 결정되고 만약에 10자리 반올림을 하겠다. 10자리 반올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5보다 크면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반올림이 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최근 사용한 항목 라운드. 자, 요 숫자를 가지고 할 건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의 자리 0이 하나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 반올림은 67에서 7을 보는 거야. 그래서 7이 더 5보다 크면 60이 7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8이니까 이것도 80이 되는 거고 56이니까 이것도 60이 되겠고 68이니까 이것도 70이 되겠고 40이니까 40으로 되겠네요. 2가 떨어져 나가서 54니까 이것도 50이 될 거고 78이니까 이거는 8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올림. 자, 이제 반올림에 대한 거는 여러분 다 아셨죠? 만약에 천자리 반올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천자리 반올림은요? 천자리 반올림은 자, 여기서 이제 천자리가 반올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리를 봐야겠지. 100의 자리가 5보다 크면은 천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 뒤에 거가 전부 다 그 0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최근 사용한 항목 라운드. 아이고, 여기 가서 해야 되는데 최근 사용한 항목 라운드. 자, 요거
요걸 가지고 할 거고, 1000자리는 0이 3개잖아.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채워졌고요. 4567이었는데 500이 지금 5보다 크잖아요. 5보다 크니까 이거는 500, 5000이 되는 거야. 4가 5000, 1000의 자리 4가 5000이 됐고요. 여기는 5678 됐으니까 600이잖아. 그럼 6000이 되는 거야. 460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256이었잖아요. 그럼 200이 500보다 작잖아요. 그럼 요거는 3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4768, 7이니까 요거는 5000이 되겠습니다. 5000, 1000의 자리가 5000이 되고요. 5342는 50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그냥 5000으로 되고요. 뒤에 게 다 없어지는 거야. 요것도 4254니까 254는 500보다 작지? 그러면 요것도 4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6878, 878은 500보다 크니까 요거는 700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방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거 요거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한번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해라는지 순서대로 해볼 거예요. 2개 함수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먼저 한 개,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디에버리지는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뭐예요? 요거는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원래 평균 구하는 함수야.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건에 대한 어떤 평균을 구할 때는 앞에 D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요. 귀걸이 품목 여기 있죠? 여기 중에서 귀걸이 요 부분이잖아. 이 품목에 뭔가 뭐를 구하면 되는데 이 품목, 이 귀걸이라는 품목의 판매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예요. 판매 가격만 구하면 되는데 또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에버리지는 함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함수 삽입해서요. DAVERHE 하면은 하나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구해야 돼서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우리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을 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록이냐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고요. 디에버리지 해서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다 안 할 거니까 판매 가격까지만 해도 되고 뭐 연령까지 해도 되고 요거 두 개는 이 뒤에 있는 회원 구분이라든지 순위는 우리가 직접 구한 거지. 그래서 구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연령까지.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H12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하려는 필드 는 지금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필드인지 보면 돼. 자, 몇 번째 필드인지 봤더니 내가 구하려는 평균은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 몇 번째 필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네요. 그럼 6, 여섯 번째 있으니까 6이라고 쓰고요. 조건은 뭐냐면요. 조건은 귀걸이가 조건이야. 그럼 품목의 귀걸이. 그래서 여기 그냥 귀걸이만 선택하면 되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목이 품목이고 품목이 귀걸이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전체 목록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만 이 제목, 여기 코드라는 이 제목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부분 선택해 줘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드는 내가 구할 필드는 몇 번째에 있는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개수를 매겨서 여섯 번째 있다라는 거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조건에다가는 품목이 귀걸이인 거 요거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38666666.667이에요. 이렇게 너무 소수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반올림을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올림을 하라고 했냐면요. 어디 있죠? 어, 1000단위까지 구하래. 1000단위. 자, 그럼 1000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0단위는 공이 3개인 거죠. 그럼 공이 3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밑에까지 했던 거 수식 입력줄에 보이잖아요. 요걸 다 선택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선택, 컨트롤 C 선택하시고요. 아까처럼 이제 함수를 2개 쓰는 거니까 제가 첫 번째 함수를 이렇게 컨트롤 C로 구한 거예요. 자, 컨트롤 C로 구했고요. 아이고, 다시. 자, 요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ESC를 누를게요. 자, 다시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이미 여기 구해져서 이게 얘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지울게. 복사했으니까 함수 삽입. 자, 요거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라운드 함수 들어가서요. 자, 넘버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 내가 구했던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게 이거야. 그랬더니 결과는 386666.6666667이야. 이거를 우리가 1000단위까지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고 동그라미가 3개 나오는 거예요. 확인. 되셨나요? 그럼 딱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단위까지 동그라미 3개가 붙은 가격으로 딱 설정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D가 붙어요. 그래서 D 에버리지, D 썸, 뭐 D 카운트 이런 식으로 붙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구해봤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 우리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우리 또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해봤고요. 자, 이어서 조금 다른 거 조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해봤고요. 앞으로 다시 이동해서요. 우리 정렬이라든지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요. 데이터 관리하기 들어갈 건데요. 외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해볼 건데 요거는 조금 별로 여러분이 많이 안 쓰는 내용이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왜냐면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도 한 번도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제가 그냥 설명 쭉 그냥 해보고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끝내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 혹시 조금 시간이 된다면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내용이라 패스하고요. 데이터 정렬하기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입력했으면 사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많이 해요. 정렬 한번 하는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아무 파일이나 열어도 되는데요. 실습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뭔가 합치기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렬이 잘 안 돼요. 정렬이 안 되고요. 셀 합치기 이렇게 된 것들은 정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요거 빼고 한번 그러면 이렇게 셀 합치기 없는 내용으로 한번 제가 파일을 열어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열기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연습이었나요? 실습 이걸로 한번 볼까요? 네, 교육으로 가볼게요. 아, 이것도 조금 어렵겠네요. 딴 거. 파일이, 음,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정렬되는지. 자, 이렇게 정렬할 곳의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합니다. 정렬이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정렬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볼게요. 아이고, 안 되네요. 이 부분을 제거해 볼게요. 이 부분은 다시 상반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제목이요. 하나씩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상품 코드에다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정렬 및 필터라고 홈 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기억에서 히읗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정렬 필터입니다.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하면은요. 이렇게 전체가 알아서 딱 돼요. D30에서 D50. 자, 그 다음에 상품명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상품명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하면 알아서 숫자가 가장 먼저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뭔가 자동으로 다른 것까지도 알아서 정렬을 해줘요. 자, 뭐 이렇게 목표량에 지금 오름차순 정렬해 볼게요.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 하면은 지금 20부터 200까지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제일 작은 게 맨 위에 있고요. 큰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럼 내림차순 정렬은 어떻게 써요? 제일 높은 게 위에 있고 제일 낮은 게 밑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는 좀 두 가지로 정렬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상품 코드로 먼저 정렬하고 같은 상품 코드라면 상품명으로 정렬하고 싶다. 이렇게 정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이 요거를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들어가서 정렬해야 돼요. 자, 마우스로 뭐 이렇게 블럭 지정, 정렬할 곳의 내용을 블럭 지정하고요. 정렬 및 필터라고 밑에 있는 글씨로 이동해서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상품 코드로 정렬할 거고, 오름차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준을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돼서 기준 추가를 하고요. 상품 코드가 같을 때는 상품명 중에서 오름차순으로 확인.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상품 코드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없네요. 그럼 제가 임의로 상품 코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품 코드가 같을 수가 없지. 상품 코드가 같은데 상품명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상품 코드가 같은 거에, 그것도 안 되겠네. 자, 어쨌든 상품 코드랑 상품명은 고유 번호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목표량이 같을 때 이걸 오름차순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 다 하나씩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몇 개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삽입 볼게요. 근데 얘는요, 목표랑 좀 다르도록 할게요. 얘는 뭐 100, 그리고 상방위는 45, 하방위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몇 개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 코드에 같은 상품명인데 요거 목표량이 조금 뭐 22도 있고 뭐 77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거가 이렇게 상품명은 같은데 목표량이 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시고요. 자, 정렬 필터 정렬로 이동해서요. 상품 코드 상품명으로 하는데 그 다음 기준을 또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여기 상품명이고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목표량의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상품 코드는 D30 같은 거고 상품명도 같은데 목표량은요. 이렇게 20, 50, 22, 50, 77, 100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요것도 다른 기준의 중에서 그거의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도 정렬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의 그 내용으로만 정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여러 개의 기준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정렬 및 필터의 홈 탭에서요. 오른쪽 끝에 있는 정렬 및 필터의 사용자 지정 정렬로 가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블럭 지정 안 해도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아무거나 클릭하고 정렬 및 필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그 내용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 선택하시고 하시면 돼요. 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곳이 그 머리글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머리글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취소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첫 번째가 머리글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 머리글을 정렬 기준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머리글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머리글도 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정렬 기준을 삭제하고 싶으면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준을 복사하고 싶으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과 필터니까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필터도 이렇게 그냥 정렬하시면 되고요. 복수 항목을 정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렬 이용해서 기준을 추가해서 정렬을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 한번 볼게요. 필터는요, 정렬과 좀 다르게 우리가 요 화면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뒤에 뭔가 필터하는 곳이 그 단추가 생겨서요, 우리가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터도 여러 개의 필터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필터 한번 해 볼게요. 필터하는 거는 필터는 깔때기잖아.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요, 필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요. 자, 저는 상품명을 눌러서 가죽 패드만 요거 검색 요거 전부 다 요거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요. 가죽 패드 그리고 다기능 트레이 다용도안만 3 개만 보고 싶어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3 개만 쫙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필터링입니다. 필터고요. 그다음에 뭐 목표랑 상방 이런 것들은 쭉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는 게 필터링이고요. 만약에 필터를 해제하고 싶잖아. 그러면요. 여기 어 어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시면 조금 더 고급적인 필터 기능이 있어요. 필터 얘를 누르시면 필터가 해지가 돼요. 요거 누르면 다시 필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목표량 중에서요. 목표량을 숫자 필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뭐뭐보다 큰 거를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다 큼 이렇게 필터를 정해서 나는 30 보다 큰 거 다 주고 싶어. 확인. 누르시면 30 보다 큰 거를 목표량에 30 보다 큰 걸 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상반기도 숫자 필터 뭐 보다 큼 해 가지고 이 상반기는 어 40 보다 큰 거를 보고 싶어. 그럼 보다 큼 확인. 누르시면요. 이 지금 목표량이 30 보다 큰 것 중에서 상반기 40 보다 큰 것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터링 가능하다는 거. 얘는 만약에 필터링 빼고 싶어요. 그럼 요거는 필터링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필터링 해제하고 싶으면 필터링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터링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렬하는 것도 정렬해 놓고 나서 또 필터링을 이용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작업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 배워봤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고급 필터는 요거 이제 자동 필터고요. 고급 필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로 써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자동 필터야. 우리 여러분들 여기 뭐 상위 10%도 있고요. 뭐 상위 20%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 필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쫙 다 정리했고요. 필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엑셀 마지막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 많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제가 그 과제물 올려놓을 거예요. 과제물 내용은 뭐였냐면 그 견적서 만드는 과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6월 3일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때는 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